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성숙 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손성숙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당초 예산 세입 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행정과의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4,637만 1천원이 정액된 82억 28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수입은 장난감 은행 연회비 등 2개 사업에 2,200만원을, 국고보조법은 영아수당 지원 등 39개 사업에 45억 6,28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시도보조금은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등 62개 사업에 35억 9,853만 5천원, 168페이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지원 경비 1,95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7억 5,270만 2천원이 정액된 825억 4,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 세출 예산 편성은 창조적 조직문화 선도를 위해 행정관리에 11억 2,627만 7천 원,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후생복지 등 핵심 지원 관리에 25억 734만 8천 원,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 관리에 10억 3,4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 맞춤교육 실현을 위한 평생학습 관리에 37억 7,177만 7천 원을, 양질의 아동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아동보육 사업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 및 가족 지원에 99억 9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정인지를 위한 인구정책 사업에 22억 5,780만 원을, 인건비 596억 3,412만 9천 원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에 14억 4,36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신규 사업과 변동이 큰 주요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 사업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8,401만 4천 원이 정액된 2억 95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표준지방 인사정보 시스템 운영에 3,043만 9천 원이 정액된 6,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핵심지원 관리 세출 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국민연금 등 기간 부담금에 6억 5,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맞춤형 복지 포인트는 기본 포인트 인상에 따라 1억 1천만 원이 정액된 8억 원을, 단체 보험은 4천 원이 정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기간 임대아파트 유지보수에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 관리 세출 예산입니다. 177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홈페이지 부분 개편에 2,500만 원을, 다음 정보전산 현장을 위한 세월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 도입, 온나라 문서 보안 시스템 고도화 등 정보 전산 장비 고도화 사업에 6건 2억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생업식 관리 세출 예산입니다. 179페이지 중간 부분 신규 사업으로 초등학생 입학금 지원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읍면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5천만 원이 정액된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가족 지원 예산입니다. 183페이지 중간 부분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은 매칭비율 상승으로 5,963만 3천 원을 정액하였고, 다음 연중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급식 단가의 상승으로 1억 7,096만 원을, 다음 학교 중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1억 2,825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는 올 7월 징계에 제정된 그룹업 1개소에 대한 지원으로 운영비 9,74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하단 부분 보육교직원지 임금비는 3억 1,837만 5천 원이 감액된 17억 1,82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하단 부분 가정양수수당 지원은 올해 새롭게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신설된 영아수당이 따로 분리 편성됨에 따라
1억 9,921만 2천 원을 감액한 3억 3,13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옥종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중간 부분에 정부 시책으로 0세 2세 영아수당 신설에 따른 2억 9,860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되며 원래 30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상단 부분 청소년 수련관 노후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에 자산 취득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인구정책 사업입니다. 208페이지 전입자 지원금은 1인 전입자 지원에 따라 1억 60만 원이 정액된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하단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은 올 추경 편성한 공무사업 대응 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6천만 원, 청년센터 조성 시설비 4억 4천만 원,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출산장려 지원금은 장려금 상향으로 1억 6,610만 원이 정액된 7억 7,32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중간부분 천만남 이용권은 출생자 1인당 200만 원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2억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하단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596억 3,41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하단 선거관리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관리 운영비는 5,855만 9천 원을, 218페이지 자치단체 경비부담은 13억 8,510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이월된 맹시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8페이지입니다. 하동청년센터 조성사업이 3억 3천만 원입니다. 제2의 추경사업 편성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신축 및 이전 지원으로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 의원님,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 의원입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 1페이지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 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하동군 신규 공무원 5년 이내 경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이 퇴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 종종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타 지자체, 경남도, 중앙부처, 각급 학교 등으로 많은 직원들이 전출을 나가고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면 인사교류 차원에서 전출을 해주시는지요? 일단 저희들 그 행정 여건에 맞춰가지고 상급 기관은 시험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5년 이상의 경우 또 대회에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서로 맞바꿔서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조직이 발전하려면 인사에 대한 사항이 아주 중요할 겁니다. 하동군이 살기가 안 좋아서 떠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조직 진단에 있어서 공무원 연령대별 세대 차이, 사무분장의 타당성, 또한 전출자 혹은 퇴직을 이유 등을 꼼꼼히 챙겨서 영역을 반영하시면 이러한 사항들은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건의 내지는 이렇게 권고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걸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7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임대아파트 유지보수권입니다. 신규 공무원들이 최근 2, 3년 내에 몇 명 정도 들어왔습니까? 작년에 한 40명, 올해 한 60명 해갖고 약 100명 정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예. 그럼 하동군 임대아파트가 몇 채나 되고 몇 명 정도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기간은 몇 년 정도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팔동에 송보, 대경, 수도 사업가 이런 데 해가지고 팔동에 38명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할 수 있는데 작년에 예로 봐서는 한 42명이 신청해갖고 저희들이 38명이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에 비해서 이렇게 이 하동군이 충족을 시켜주지 못한다, 그죠? 예, 조금 부족함이 있는 걸로 그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대도 이렇게 신규 공무원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죠?
신규, 있습니다. 예, 매년 이렇게 많은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오는데 임대 아파트가 턱없이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우리 의원님들이 공무원들이 편의시설 제공에 인색하지는 절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심리가 편안해지면 당연히 지역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요? 임대 아파트 추가 구입 검토 요청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일단 뭐 예산 사정이나 이런 또 사항을 고려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조금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만은 신규 공무원들이 이렇게 불안하지 않게끔 주택에 조금 살아가는데 좀 안정적이면 아마 행정하는데도 아주 효율성 있고 가치 있게끔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데보다는 예산 순위를 좀 끌어올려서 임대 아파트에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효율적인 의사 진행과 충식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강상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점심 잘 드셨습니까? 저는 지금 하동의 인구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지금 하동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예, 43,572명입니다. 4만 얼마에? 43,572명입니다. 4만 3천. 제가 처음에 여기에 들어올 때는 한 5만쯤 됐는데 일이 많이 줄었네요. 우리 하동군에서는 출산 장려를 지금 방향 전환을 삶의 질 향상으로 바뀌었다 했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이슈 되는 방향 삶의 질로 바꾼 거에 대해서 예를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일단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둬서 어쨌든 나가는 인구를 잡을 뿐만 아니고 밖에서도 젊은 인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요? 예. 그럼 어떤 일자리 창출로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둡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대송산단이나 두 레저단지 그다음에 케이블카 사업 모든 게 일자리로 연결돼서 청년들이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일자리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먹고 살만 해야 들어오거든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있고 먹고 살 여건을 잘 마련해 돼서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바꿈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애기 안 놓고 또 결혼도 안 하고 뭔 정책이라서 하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구 정책에 대해서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동구는 특별하게 삶의 질 향상을 해 젊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먹고 살만한 걸 뭐 있는가를 좀 많이 연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가장 수고 많습니다. 또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신 계장님이야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 단위 설명서는 21쪽을 한번 보시고요. 책자는 208쪽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통합 지원 사업으로 신규로 하셨는데 이거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 하동 청년 센터 조성 사업에 맞습니까? 예, 이게 작년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올해 5억은 대응 투자입니다. 작년 공모 10억에. 예, 10억입니까? 예. 그러면 이 책자에 보면 청년센터 이 사무용품 나누고 5억을 계산되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청년센터 조성 사업에 4억 4천.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의용 소방대하고 사무실이 같이 쓰실 거지 않습니까? 예,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예. 그 선관위 건물이 이사를 나오고 나면 1층은 의용소방대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10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고 2층은 이제 저희 그 인구 공모 사업을 올해 해가지고 그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갖고 이해추경 때 일단 3억 3천을 그 시설비로 넣고 올해 이제 당초 예산에 4억 4천하고 7,700을 들여서 7억 7천을 들여서 그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1억 7천만 원은 말씀 프로그램 그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천만 원은 내년에 그 사업비로 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나중에 안전총괄과에도 하겠지만 그 시설비에 안전총괄과에도 시설비로 아마 10억이 될 것이고 지금 행정과에서도 7억 7천만 원이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노후된 그 시등급을 받은 그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해서 하는 게 앞으로 그 사용했을 때 유지 관리비가 덜 될 텐데 왜 굳이 신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지 그게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이 건물 이제 전체적인 그 개보수는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예, 그래 하겠죠. 준비를 예, 하고 어쨌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할 건데 예, 예. 일단 행정과에서 시설비라는 돈이 7억 7천만 원이 들어갔다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2층을 7억 7천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 민간들이 봤어도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1층을 그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 건물이 D등급이다. 그래서 이게 안전관리에는 지금 현재는 문제는 없지만 몇 년 지나면 이게 좀 신축보다는 유지 관리비가 더 많이 든다. 이리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조금 예산을 아끼는 마음이면 새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깔끔하게 해야 됨에도 그걸 갖다가 굳이 돈을 들이고 돈을 작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17억 7천만 원이 들어간다 보면 충분히 신축을 하고도 남을 수 있을 돈인 것 같은데 부지는 있으니까 앞으로 노후되면 그 리모델링 하는데도 1년에 한 1, 2억 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아니요. 예, 예. 안전총괄과에 지금은 다른 면으로 그 발령받으신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 사업은 각각 행정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사업은 다르지만은 이런 시설비만큼은 좀 같이 언어를 해서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과는 행정과대로 시설비 7억 7천, 안전총괄과는 안전총괄과대로 10억. 그러면 그 건물이 리모델을 하는데 17억이 들어가서 어떤 모양이 나오겠습니까? 건물이 뭐 어떤 가정집도 아니고 사무실 형태로 질 건데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 위원님 그게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저희들이 뭐 리모델링을 하는데 내년에 다시 뭐 1억이 들게 그리는 안 되고 그 건물 내에서 최대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리모델링 한다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집을 짓는다 하면 그에 대한 구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품이 많이 들어가지만 사무실 짓는 데는 그렇게 평당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 여기 안에 비품 비용도 예, 또 포함되어 비품 비용은 가구 비용이랑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네. 비품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비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참 이런 것도 좀 아쉬운 마음에 들어서 예. 건물 새로 지으면 훨씬 깔끔하고 좋을 텐데 왜 기존 있는 걸 굳이 고집을 해서 그걸 갖다가 리모델링 하시려고 하는지 그런 점이 많이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거는 좀 타당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는